이상철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 손에서 핸드폰을 못 놓습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놓는 순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올까 봐요. 사람은요, 마음 먹고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양심이거든요. 양심이 막아서는 순간 자식이 죽는다는 공포가 더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상철은 차라리 손을 꽉 쥐고 버팁니다. 손에서 땀이 나도 손가락이 저려도 그냥 쥐고 있어요. 그게 이상철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고성이가 여유롭게 웃고 있었고, 한우진은 그 웃음이 너무 싫어서 턱을 꽉 물고 있었고, 지은호는 그 둘 사이에서 숨이 막혀서 어깨가 들썩였고, 이지혁은 몸이 휘청거리면서도 지은호 앞을 막아섰죠. 그리고 수빈은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져서 울음이 목에 걸려 있었고요. 박성재는 그 모든 걸 보면서도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와서 더 비겁해진 자기 자신이 제일 싫어졌습니다. 이상철은 그 와중에 갑자기 생각해요. 지혁이가 저렇게 서 있는 것도 오래 못 버틸 텐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생각이 거기까지 가면 다시 공포가 덮쳐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욕먹어도 돼. 더러워져도 돼. 이상철은 결국 결론을 하나로 좁힙니다. 사람만 있어라. 그 한 문장이 이상철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형님 장수는요. 이상철이 평생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고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친형은 아니고 오래전 회사에서 이상철을 끌어줬던 선배 쪽 사람이었는데요. 사람 자체가 악한 건 아니지만 늘 돈이 필요할 때만 사람을 부르는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상철이 가장 싫어하는 세계죠. 그런데 이상철은 지금 그 세계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식 살리겠다는 이유로. 이상철은 병원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요. 오늘은 담배를 손에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진정될 것 같은데 담배를 피우면 내가 진짜 망가지는 느낌이 들까 봐서요. 대신 물만 마십니다. 물이 목으로 안 넘어가요. 그래도 억지로 넘깁니다. 억지로 넘기다가 속이 울렁거려서 허리를 숙이고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전화가 옵니다. 야, 이상철. 장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낮고 느리고 아주 익숙한 사람 목소리인데 이상철은 그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철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거든요. 한때 빚에 쫓기던 시절, 체면 내려놓고 부탁하던 시절, 마음이 다 마모되던 시절. 이상철이 목이 잠겨서 겨우 말합니다. 형님 장수가 딱 잘라 말해요. 병원이지. 내 목소리 들어보니 알겠다. 누가 쓰러졌냐. 이게요, 정보력도 정보력이지만 장수는 사람이 절박해지는 소리를 정확히 구분해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이상철이 숨을 삼키고 말합니다. 제 아들이요. 장수가 한 박자 쉬었다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 이상철은 그 질문이 싫었어요. 아들이 아픈데 얼마라니. 그런데 이상철도 알아요. 장수 세계에서는 사랑도 죄책감도 울음도 다 결국 얼마로 바뀐다는 걸요. 이상철이 겨우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2억 정도. 장수가 웃습니다.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웃음. 2억? 내가 그걸 왜 필요로 하냐? 병원비가 그 정도가 아니잖아. 이상철은 순간 멈칫합니다. 맞아요. 병원비만으로 2억이 필요하진 않죠. 장수는 바로 그 지점을 찌른 겁니다. 이상철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형님, 제가 더럽게. 장수가 끊습니다. 더럽게 뭘. 이상철은 목이 꽉 막혀요. 명단 순서 같은 말을 입 밖으로 내면 그 순간 자신이 진짜로 더러운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상철은 결국 말합니다. 아버지는요, 한번 결심하면 말도 합니다. 좀 빨리 방법이 있나 해서요. 장수가 잠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 일? 내가? 라고 놀라는 침묵이 아니라, 그래, 내가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확인의 침묵이거든요. 장수가 낮게 말합니다. 나와. 병원 뒤 주차장. 10분. 이상철이 예하고 전화를 끊는데
손바닥이 축축합니다. 이상철은 자기가 지금 사람 하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선을 넘어가러 가는 느낌이 들어요. 주차장에 나가니 장수가 차에 기대 서 있습니다. 정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업복도 아닌 애매한 옷차림. 그런 옷차림이 딱 장수예요. 어디든 들어갈 수 있고 어디든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장수는 이상철을 보자마자 얼굴을 흡습니다. 야, 너 많이 늙었다. 이상철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형님도요. 장수가 코웃음 치듯 말합니다. 난 늙어도 돈이 남아. 너는 뭐 남았냐? 이상철이 그 말에 속이 쓰립니다. 예전이면 가족 남았다고 말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상철 눈앞의 가족은 무너지고 있어요. 장수가 담배를 꺼내 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돈이냐 기회냐? 정확히 말해. 이상철이 멈칫합니다. 돈이냐 기회냐? 둘이 다른 의미입니다. 돈은 그냥 숫자고 기회는 누군가의 순서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상철이 말합니다. 기회요. 장수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한번 길게 내뱉습니다. 그럼 더 비싸. 이상철이 이를 꽉 문 채로 묻습니다. 얼마든. 장수가 이상철을 똑바로 봅니다. 얼마든이란 말, 내 입에서 나오니까 무섭다. 너 원래 그런 말 제일 싫어하던 놈이잖아. 이상철은 대답 못합니다. 싫어하던 말을 하는 순간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져서요. 장수가 이어서 말해요. 좋아. 내가 길을 하나 열어줄 수는 있어. 근데 너 착각하지 마. 내가 의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거다. 이상철이 숨을 삼킵니다. 사람이요? 장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원도 사람이 굴려. 이사회도 사람이고 재단도 사람이고 후원금도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건 결국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이 말이 현실적이라 더 무섭죠. 장수는 그런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형님 조건이 뭐예요? 장수가 웃습니다. 조건? 역시 너네는 조건부터 묻더라. 이상철이 굳습니다. 너네라는 말이요. 이상철을 낮춰보는 느낌이었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약간 비웃는 느낌. 장수가 말합니다. 담보. 이상철이 말합니다. 집 드릴게요. 장수가 손을 들어 멈춥니다. 집? 야, 집은 담보가 아니라 희생이야. 담보는 내가 나한테 갚을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집은 너 스스로를 박살내는 거지. 이상철은 순간 멍해져요. 장수는 담보를 원하면서도 이상철이 완전히 망가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이상철이 망가져버리면 돈을 못 받으니까요. 장수는 냉정하지만 계산이 정확해요. 장수가 고개를 살짝 기울입니다. 너 아들 어디서 일하더라? 이상철 얼굴이 굳습니다. 그 얘긴 왜? 장수가 웃습니다. 왜긴 왜야? 내 아들 회사, 내가 담보로 걸 수 있는 게 있나 보려는 거지. 이상철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 그런데 엮이면. 장수가 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 내 아들 몸 살릴 거냐, 내 아들 인생 살릴 거냐. 이상철이 손을 꽉 쥡니다. 형님 다른 방법 없어요? 장수가 담배를 입에서 빼고 말합니다. 있지. 내가 줄 수 있는 제일 비싼 것. 이상철이 멈칫합니다. 장수가 아주 낮게 말해요. 비밀. 이상철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습니다. 이상철에게 비밀은요, 자존심이 아니라 가족의 마지막 벽이었거든요. 그 벽이 뚫리면 가족은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장수가 말을 잇습니다. 너희 집안 요즘 시끄럽다며. 고성에 박진석 그 재벌집이랑 엮였다고. 이상철은 눈을 크게 뜹니다. 어떻게 알지? 가 아니라 여기까지 흘러왔구나가 먼저 와요. 장수가 웃습니다. 세상 소문 빠르다. 특히 돈 냄새 나면 더. 이상철이 숨을 삼키며 말합니다. 형님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요. 장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안 하지. 대신 너도 내 말을 들어. 장수가 이상철 어깨를 툭 치며 말합니다. 너 지금 싸움판 한가운데 들어온 거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아들병 하나 때문에 싸움판이 커질 거다. 그러니까 준비해.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준비 안 하면? 그럼 그냥 당하기만 할 테니까요. 장수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오늘 밤 안에 내가 사람 하나 연결해 줄게. 대신 너도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 내가 얼마나 더러워질 수 있는지. 이상철은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잠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어요. 난 아버지야. 이 주문이 없으면 이상철은 여기서 무너졌을 겁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병원에서 잠깐 빠져나와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는데요. 쫓겨난 사람답지 않게 너무 당당했어요. 다들 망했네라고 생각하면 망한 사람이 움츠러들어야 하는데 고성이는 반대로 더 고개를 들죠. 왜냐면 고성이는 늘 이런 식으로 살아남았거든요. 무너질 때일수록 더 당당하게 굴어서 사람들 눈을 속이는 방식으로요. 고성이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말합니다. 민구야, 준비됐어? 상대는 고성이가 오래전부터 쓰던 해결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름만 들으면 평범한데 하는 일은 전혀 평범하지 않은 사람. 고성이는 이런 사람을 비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도구죠. 민구가 낮게 대답합니다. 돈부터요. 고성이가 웃습니다. 돈, 곧 들어와. 민구가 말합니다. 한우진이 안 준다면서요. 고성이의 미소가 잠깐 굳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바로 미소를 다시 붙여요. 안 준다고 해서 안 주는 애 아니야. 우진이는 결국 준다. 내가 우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성이는 여기서 사랑이 아니라 조작으로 말합니다. 키웠다는 말이 돌봄이 아니라 길들임으로 들리죠. 민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누구를 치우면 됩니까? 고성이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치우면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고성이는 놀라지 않아요. 고성이는 이미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치웠기 때문에요. 고성이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치우는 건 마지막이야. 먼저 가져와야 할 게 있어. 민구가 묻습니다. 뭐요? 고성이가 말합니다. 서류. 민구가 한숨을 내뱉습니다. 또 서류. 고성이는 그 한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26년 전 서류. 그 서류만 가져오면 박진석이든 이상철이든 누구든 내 손 안에서 흔들려. 고성이가 말하는 서류는요. 단순한 입양 서류가 아니라 누가 누구의 피인지를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고성이는 그 기록이 세상에 퍼지는 걸 막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을 쥐고 협박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2억이 필요해요. 2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기 위한 연료죠. 민구가 낮게 말합니다. 그 서류, 병원 창고에 있습니까? 고성이가 입꼬리를 올립니다. 찾아봐. 내가 위치는 대충 찔러줄게. 고성이는 위치를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러요. 도구가 모든 걸 알면 도구가 언젠가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거든요. 고성이는 도구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민구가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고성이가 딱 잘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돈을 넣어줄게. 민구가 조용해집니다. 고성이가 낮게 웃습니다. 민구야, 너도 알잖아. 내가 돈 안 줄 사람이면 너랑 이렇게 오래 안 갔어. 민구가 대답합니다. 자정까지요. 안 들어오면 난 빠집니다. 고성이가 말합니다. 들어와. 반드시. 전화를 끊는 순간 고성이는 한우진을 떠올립니다. 우진이는 결국 돈을 들고 올 거야. 고성이는 그렇게 믿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 한우진 눈빛이 예전이랑 달라졌거든요. 예전엔 엄마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 게였는데 지금은 엄마를 막아야 해가 섞여 있습니다. 그 섞임은요, 고성이에게 위험한 신호예요. 도구가 아닌 척하기 시작하면 지배자는 제일 먼저 칼을 꺼내거든요. 고성이는 결국 다른 카드도 꺼냅니다. 박영나. 고성이는 영나에게 전화를 걸어요. 영나야. 영나는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고성이는 부드러운 척 말합니다. 엄마 잠깐 쉬고 있어. 근데 영나야, 엄마 지금 너밖에 없어. 영나는 이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영란은 어릴 때부터 너밖에 없어라는 말에 약했거든요. 그 말은 사랑 같지만 사실은 부담입니다. 그 부담을 지고 살아온 애가 영나예요. 영나가 울먹입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진짜 버린 거예요? 고성이는 잠깐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더 왜냐면 고성이는 침묵으로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으로 상대를 움직이거든요. 고성이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영나야. 아빠는 엄마만 버린 게 아니야. 너도 버릴 거야. 영나가 숨을 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성이가 속삭이듯 말합니다. 아빠가 지금 제일 아끼는 게 뭐게? 체면이야. 내가 그 체면에 흠집이 되는 순간 아빠는 너를 잘라. 영란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하얘집니다. 영란은 늘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엄마는 그 인정 욕구를 칼로 바꿔버립니다. 고성이가 말합니다. 영나야.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할게. 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뭐요? 고성이가 말합니다. 아빠 서재 금고. 거기서 서류 하나만 가져와. 영나가 멈칫합니다. 금고? 엄마, 그거. 고성이가 달래듯 말합니다. 그거 가져오면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엄마가 돌아가면 너도 안전해. 영란은 이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엄마를 믿고 금고를 털 것인가, 아니면 엄마를 거절하고 아빠 곁에 남을 것인가. 영란은 사실 둘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영란은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해요. 그냥 해버리는 선택. 생각 없이 움직이면 죄책감은 잠깐 덜하거든요. 영나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엄마 나 무서워요. 고성이가 웃습니다. 무서우면 더 잘하는 거야. 무서움은 너를 똑똑하게 만들어. 이 말이요, 진짜 독입니다. 영나의 무서움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고 무서움을 무기로 만들라고 하잖아요. 고성이는 그런 엄마예요. 한편 한우진은 병원 복도 끝에서 누구보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우진은 엄마를 막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우진은 엄마를 막는 방법을 따뜻하게는 못합니다. 한우진이 배운 방식은 늘 통제였으니까요. 한우진은 지은호를 바라보는데 지은호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고성이 앞에서 이지혁 가족 앞에서 지은호는 정말로 혼자서 사방에서 막고 있죠. 한우진은 그걸 보고 화가 나는데요. 그 화는 고성희에게도 향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더 향해요. 내가 더 빨리 찾았으면, 내가 더 빨리 데려왔으면. 그 후회가 한우진을 더 집착으로 몰아갑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다가가서 아주 낮게 말합니다. 너 여기서 나가. 지은호가 멍해져요. 뭐요? 한우진이 말합니다. 고성이가 또 움직일 거야. 여기 있으면 너만 다쳐.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선배. 한우진이 끊습니다. 선배. 너 지금 그 남자 때문에 내 인생 다 던질 거야? 지은호가 울컥합니다. 그게 내 인생이에요. 한우진이 숨이 멎습니다. 지은호가 그 말을 할 때요. 눈빛이 너무 단단해요. 한우진은 그 단단함이 좋아서 더 미치고 그 단단함이 자기 통제받기라서 더 불안합니다. 한우진이 한 박자 낮추어 말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근데 도와주는 방식은 내가 정해. 지은호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결국 통제네요. 한우진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응. 통제야. 너 지금 스스로를 못 지켜. 그러니까 내가 지켜. 지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나 지킬 수 있어요. 한우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킨 건 내 몸이지 내 삶이 아니야. 내 삶은 계속 누가 쥐고 흔들었어. 입양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지금은 고성희랑 우리 집에서도. 지은호는 그 말에 잠깐 흔들립니다. 맞아요. 맞아서 더 싫어요. 맞는 말이 상대의 입에서 나오면 그건 칼이 되니까요.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할래요.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그 끄덕임이 승복이 아닙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선택하도록 내가 환경을 만들게 이런 끄덕임이에요. 그게 더 무섭죠. 한우진이 말합니다. 좋아. 내가 선택해.
대신 선택지 2개만 줄게. 지은호가 멈칫합니다. 2개요? 한우진이 말합니다. 첫째, 너 나랑 같이 움직여. 둘째, 너 혼자 움직이다가 다쳐. 그럼 난 그때부터 강제로 데려갈 거야. 지은호가 숨이 턱 막힙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협박이죠. 그런데 한우진은 이걸 보호라고 믿습니다. 막장에서 보호는 종종 폭력입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나 오빠한테 아니, 우진 씨한테 고마운 마음이 없진 않아요. 근데 지금 그 말투는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말투예요. 한우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후회가 아니라 상처입니다. 한우진은 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상대를 상처 주는 방식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거든요. 한우진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럼 넌 나를 뭘로 봐? 지은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오빠라고 부르기엔 너무 낯설고 남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워요.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우진 씨는 지금 나를 구한다면서 나를 묻고 있어요. 한우진이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맞는 말이라서 한우진은 더 단단하게 결심합니다. 그래도 묶어야겠다. 그 결심이 한우진을 더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때 병실 쪽에서 소란이 다시 납니다. 이지혁이 또 숨이 가빠졌고 간호사가 뛰어들어가고 이상철이 내가 들어가겠다고 소리치고 수빈이 울면서 매달리고 또 한 번 파도가 옵니다. 지은호는 그 소란을 보자마자 한우진과의 대화를 끊어버리고 병실 쪽으로 뛰어요. 한우진은 지은호가 뛰는 걸 보면서 속으로 씁쓸하게 웃습니다. 결국 너는 내가 아니라 그 남자 쪽으로 뛰는구나. 그 씁쓸함이요. 집착과 질투로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우진 스스로도 놀라요. 그런데도 멈추지 못합니다. 병실 앞에서 이상철이 의사에게 거의 매달리듯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 방법이 없습니까? 뭐든 하겠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버님, 지금은 안정이 먼저고요. 이식은 절차가. 이상철이 그 말을 듣고 눈이 번뜩입니다. 절차라는 말이요. 지금 이상철에게는 아들 목숨보다 서류가 더 중요하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상철은 갑자기 입 밖으로 내뱉어요. 절차 건너뛸 방법 없어요?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상철이 장수랑 했던 대화가 떠오르죠. 아버님이 진짜로 선 넘으려고 한다. 그 공포가 지은호를 더 미치게 만듭니다. 이지혁은 병실 안에서 그 말이 들렸는지 문 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속으로 생각해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변한다. 이 생각이 이지혁에게는 죄책감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아버지가 변하면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기 어렵거든요. 이지혁은 결국 병실 문을 열어버립니다. 몸이 휘청거리면서도요. 그리고 모두 앞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하지마. 이상철이 멈칫합니다. 지혁아. 이지혁이 더 낮게 말합니다. 하지마. 내가 원하지 않아. 이상철이 울먹이며 말해요. 너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지혁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면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 말이요. 이지혁의 철학이죠. 그리고 이 철학이 가족을 더 찢습니다. 수빈이 울며 소리칩니다. 오빠,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오빠 죽으면. 이지혁이 수빈을 보자마자 표정이 무너집니다. 역시 약점이에요. 이지혁이 가장 지키고 싶은 게 수빈인데 그 수빈이 지금 울면서 죽으면을 말하니까 이지혁은 숨이 더 막혀요. 이지혁이 수빈에게 다가가려다가 멈추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수빈아, 나도 무서워. 수빈이 멈칫합니다. 오빠가 무섭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수빈 기억에는 없어요. 오빠는 늘 괜찮아만 했죠. 그런 오빠가 무섭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요. 수빈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수빈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럼 같이 무서워하면 되잖아, 왜 혼자. 이지혁이 눈을 감고 말합니다. 같이 무서워하면 너희가 무너져. 지은호가 참다가 결국 말합니다. 선배, 우리 무너지게 두지 마요. 무너지면 같이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봅니다. 그 눈빛에요. 잠깐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올라오면 이지혁은 더 빨리 무너질 것 같아서 또 눌러버립니다. 이지혁이 말합니다. 지은호 아니 유라. 지은호가 멈칫합니다. 이지혁이 이름을 바꿔 부르는 순간 지은호의 심장이 또 찢어집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이지혁은 그 말을 못하죠. 왜냐면 이지혁 머릿속에는 지금 친아버지라는 단어가 걸려 있으니까요. 이지혁이 한참 숨을 고르고 결국 말합니다. 나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지은호가 숨을 삼킵니다. 뭔데요? 이지혁이 입술을 꽉 다뭅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해요. 너 내 친아버지.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박진석이 나타납니다. 박진석은 원래 이런 자리에 직접 안 오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직접 왔어요. 그 말은 하나죠. 박진석이 지금 정리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박진석이 움직이면 집안은 피가 납니다. 감정의 피든 관계의 피든 진짜 피든 박진석은 망설이지 않거든요. 박진석은 병실 앞을 한번 훑고 고성희를 봅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립니다. 당신도 결국 여기까지 왔네? 하는 웃음. 그 웃음에 박진석 눈빛이 더 차가워집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고성희. 여기서 뭐하고 있지? 고성희가 웃습니다. 당신 가족 구경하러 왔지. 박진석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내 가족? 너한테 내 가족이 있었나? 고성희가 표정을 잠깐 굳힙니다. 박진석은 늘 이렇게 말해요. 고성희에게 너는 내 가족이 아니었다라고. 이 말이 고성희에게는 치명타예요. 그래서 고성희는 더 잔인해집니다. 고성희가 말합니다. 그럼 내 가족은 어디 있지? 우진이, 유라. 내가 낳은 애들은 결국 다 당신 집안에 묶여 있더라. 박진석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주 잠깐. 왜냐면 고성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니까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싫어하지만 고성희가 낳은 아이들을 내 집안의 구성원으로 키워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박진석의 모순이에요. 박진석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유라라는 이름 여기서 함부로 꺼내지 마. 고성희가 비웃습니다. 함부로? 내가 낳은 애 이름인데 내가 왜 함부로야?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힙니다. 낳았다는 말이요. 지은호에게는 늘 비처럼 들립니다. 낳았으니 갚아라. 낳았으니 따라라. 그게 고성희의 논리잖아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은호가 느끼는 박진석 시선은 이상해요. 혐오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확인이에요. 박진석은 지금 지은호를 딸로 보는 게 아니라 증거로 보고 있어요. 박진석이 한마디 합니다. 이상철. 이름이 불리자 이상철이 굳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담이었거든요. 재벌 회장, 권력, 체면 그런 세계의 대표자잖아요. 이상철이 억지로 고개를 듭니다. 예 회장님.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나랑 얘기 좀 하지. 이상철이 멈칫합니다. 지금 여기서요?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지금. 그 한 단어가요 명령입니다. 거절하면 박진석은 더 잔인한 방식으로 끌고 갈 거예요. 이상철은 그걸 직감합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 박진석과 아버지 사이의 공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왜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저런 톤으로 부르지? 그 의문이 이지혁 가슴을 쿵 치고요. 지은호는 더 불길합니다. 왜냐면 이지혁이 방금 꺼내려던 말, 친아버지가 박진석 등장과 동시에 끊겼거든요. 박진석은 이상철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상철은 뒤를 돌아보고 싶었는데요. 돌아보면 이지혁이 눈치챌까봐 못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상철은 이미 눈치챘어요. 박진석이 왜 자신을 부르는지. 박진석 눈빛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실 확인이었거든요. 병원 건물 옆쪽 사람 없는 곳에 서자 박진석이 바로 말합니다. 26년 전. 이상철 얼굴이 하얘집니다. 또 26년. 박진석이 26년을 말할 때마다 누군가의 인생이 찢어져요. 이상철이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회장님 무슨. 박진석이 끊습니다. 내가 고성희랑 무슨 관계였지. 이상철은 그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답하면 모든 게 무너져요. 답을 안 하면 박진석은 더 확신할 거예요. 박진석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 봉투 안에는 복사된 서류가 들어있어요. 병원 기록 일부, 그리고 오래된 서명. 이상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이 서명 내 거지. 이상철은 그 서명을 보는 순간 기억이 확 올라옵니다. 누군가가 병원 복도에서 서류를 내밀었고 고성이가 울지도 않고 차갑게 서 있었고 이상철은 그때 너무 젊었고 너무 멍청했고 무엇보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기억이요. 이상철 목을 조여요. 이상철이 겨우 말합니다. 그때 전. 박진석이 차갑게 말합니다. 그때 뭘 했지. 내가 뭘 했길래 고성이가 26년 동안 날 기만할 수 있었지. 이상철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립니다. 자기가 기만의 공범이 된 느낌. 실제로 공범이었을 수도 있고 이용당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 구분조차 사치예요. 이상철은 그저 내가 무언가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죄인이 됩니다.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회장님, 저는 일부러. 박진석이 눈을 좁힙니다. 일부러 아니면 뭐? 강제로 했나? 이상철은 대답을 못해요. 강제로 했다고 말하면 자신이 비겁해져요. 일부러 했다고 말하면 자신이 악인이 돼요. 둘 다 싫어요. 그래서 이상철은 입을 다뭅니다. 입 다문 사람이요. 이런 판에서는 늘 당합니다.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찌릅니다. 그 아이들 우진이랑 유라 내 자식이냐? 이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이상철은 숨이 멎습니다. 우진이와 유라가 누구냐고요? 우진은 고성의 아들, 유라는 지은 오한 유라죠. 박진석이 지금 묻는 건 고성이가 낳은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박진석이 느끼는 배신은 사랑 배신이 아니라 혈통의 배신이에요. 재벌가에서 그건 치명타죠. 이상철은 고개를 저어야 하는데요. 고개가 안 움직입니다. 이상철 마음속에는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만약 맞으면? 만약 내가 그 아이들 아버지면? 이지혁은 그럼 우진과 형제가 되고 유라와는? 이상철은 그 생각만으로도 토할 것 같아요. 지은호와 이지혁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이상철은 대충 눈치채고 있었잖아요. 만약 그 사랑이 피로 엮인 거라면?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박진석이 차갑게 말합니다. 아니면 증명해. 지금. 이상철이 멍해집니다. 증명을. 박진석이 말합니다. DNA. 너랑 유라. 너랑 우진. 다 해. 이상철이 숨을 들이켜는데 숨이 칼처럼 들어옵니다. DNA라는 단어는요, 감정이 아니라 물리학처럼 잔인해요. 맞으면 끝이고 아니면 또 끝입니다. 어느 쪽이든 끝이에요. 이상철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회장님, 지금 제 아들이. 박진석이 끊습니다. 내 아들. 이지혁 말이지. 박진석이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이상철은 더 공포에 빠집니다. 박진석이 이지혁까지 알고 있다는 건 이 문제를 가족 싸움이 아니라 판 전체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너 아들 살리고 싶지? 그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 말이요, 협박입니다. 박진석이 이제 이상철의 약점을 잡았어요. 아들은 협박 카드가 됩니다.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싶었는데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상철은 지금 장수랑 약속이 있고 병원에 이지혁이 있고 아내는 가족들이 울고 있고 이상철 혼자 무너지면 모두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이상철은 겨우 말합니다. 회장님, 제발 시간을. 박진석이 차갑게 웃습니다. 시간? 고성이도 너한테 시간 줬냐? 이 말은요, 박진석이 이미 모든 흐름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성이가 시간 없어라고 몰아붙였던 것처럼 박진석도 이상철에게 똑같이 몰아붙여요.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일 아침 9시. 검사해. 안 나오면 너네 가족 내가 정리한다. 정리라는 단어는요, 재벌 입에서 나오면 너무 무섭죠. 정리는 끝낸다는 뜻이니까요. 사람 인생도 회사도 관계도 다 정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어요.
이상철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돌아섭니다.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던져요. 그리고 장수한테 전화한 거 나 안 모를 줄 알았나. 이상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박진석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말합니다. 너 선 넘지 마. 너 선 넘으면 나도 선 넘는다. 박진석이 사라지고 이상철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습니다. 바람이 차가운데도 땀이 식지 않아요. 이상철 머릿속에 딱 하나의 문장만 남습니다. 내가 지금 아들 살리려고 더 큰 지옥을 열고 있구나. 이상철이 병원으로 돌아오려는데 장수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사람 연결됐다. 오늘 밤 1시. 너 혼자 와. 이상철은 메시지를 보고 손이 덜덜 떨립니다. 오늘 밤 1시. 내일 아침 9시 DNA. 시간표가요, 지옥의 시간표예요. 이상철은 그 메시지를 지우려다가 지우지 못합니다. 지우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까 봐요. 안 지우면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인데요. 이상철은 그 모순 속에서 그냥 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지은호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과 이상철이 밖으로 나간 사이 이지혁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고 수빈은 그 앞에서 계속 울고 있고 박성재는 수빈에게 다가가려다가 또 멈추고 한우진은 지은호 옆에서 계속 서성거립니다. 지은호는 이상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왜냐면 지은호는 아까 들었던 친아버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거든요. 이지혁이 말을 꺼내다가 끊겼잖아요. 그 말이 끊긴 채로 남아있으면 지은호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이지혁을 다시 만나려고 병실 앞에 섭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막아요. 지금은 안정이 필요해서요. 면회는 지은호가 간호사에게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지은호는 그 화를 자기 안으로 삼켜요. 삼키는 순간 속이 타들어갑니다. 지은호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잠깐만이라도. 그때 이지혁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요. 들어오게 해주세요.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고 지은호는 들어갑니다. 병실 안에서 이지혁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창밖만 보게 됩니다. 창밖을 보면 세상이 멀게 느껴져서요. 멀게 느껴지면 아픔도 잠깐 멀어지는 착각이 생깁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배 아까 말하려던 거 뭐였어요? 이지혁이 한참 대답을 안 합니다. 그 침묵이 지은호를 더 찢어요. 지은호가 한 발짝 다가가서 말합니다. 선배, 나나 오늘 이름도 바뀌고 엄마도 생기고 오빠도 생기고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선배가 숨기는 거예요. 이지혁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립니다. 그 눈빛이요 슬픕니다. 미안하고 슬프고 두렵고 복합입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해요. 지은호 아니 유라. 너 내가 누군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지은호가 숨을 삼킵니다. 뭔데요? 이지혁이 입술을 꽉 다뭅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결심합니다. 이걸 말하면 끝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지혁은 지은호가 더 늦게, 더 잔인하게 진실을 맞는 걸 막고 싶거든요. 이지혁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너 우리 아버지 이상철 아버지 있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지혁이 말합니다. 혹시 그분이 내 친아버지일 수도 있어. 지은호가 숨이 멎습니다. 뭐라고요? 이지혁이 눈을 감고 말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야. 근데 고성이가 26년 얘기를 꺼낼 때 박진석이 이상철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난 느낌이 왔어.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져요. 머릿속이 하얘지고요. 그 하얘짐 속에서 딱 하나의 생각만 남습니다. 그럼 선배랑 나는? 지은호가 그 생각을 말로 꺼내지도 못합니다. 꺼내는 순간 현실이 되니까요. 지은호는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선배 그럼 우리. 이지혁이 끊습니다. 아직 모른다. 그래서 확인해야 해. 지은호가 울먹입니다. 확인 어떻게? 이지혁이 아주 작게 말합니다. DNA. 지은호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속이 뒤집힙니다. DNA는요, 진실을 주지만 동시에 사랑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지은호는 사랑이 죽는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지은호가 거의 속삭이듯 말합니다. 선배 나나 그럼 선배를.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잡습니다. 잡는 힘이 약해요. 그 약한 힘이 더 아파요. 이지혁이 말합니다. 난 내가 도망가도 돼. 지은호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나 도망 안 가요. 이지혁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도망 안 가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지은호가 울면서 말해요. 좋고 나쁘고 지금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선배가 살아야 해요. 이지혁이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말이요.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담입니다. 이지혁에게는 지금 부담이에요. 살아야 하니까 더러운 걸 해야 하고 가족이 무너지고 지은호가 팔려가고. 이지혁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지혁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나 너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말 듣고 싶었어. 근데 지금은 무서워. 지은호가 숨을 들이킵니다. 왜요? 이지혁이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너는 계속 나 때문에 더 다칠 것 같아서.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그럼 내가 다치면 되잖아요. 선배 살면. 이 말이 나오자마자 지은호는 스스로가 무서워져요. 자기 입에서 내가 다치면 되잖아요 라는 말이 나오다니.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만드는 말이잖아요. 지은호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눈을 크게 뜹니다. 이지혁이 그 말을 듣고 더 아파합니다. 왜냐면 이지혁은 그 말이 자기한테 얼마나 익숙한 말인지 알아요. 이지혁도 평생 내가 다치면 되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그게 서로 닮았고 그래서 서로 더 위험합니다. 이지혁이 겨우 말합니다. 그 말하지 마. 너까지 나랑 똑같아지면 난 진짜. 이지혁이 말을 못 잇습니다. 그 진짜 뒤에는 죽고 싶어질 것 같아가 숨어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그걸 느끼고 더 울어요. 울면서도 결심합니다. 선배, 우리 확인해요. 이지혁이 멈칫합니다. 지은호가 말합니다. DNA든 뭐든 확인해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요. 고마움과 공포가 동시에 있어요. 고마운 건 지은호가 도망가지 않아서고, 공포는 그 확인이 사랑을 죽일까 봐서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확인하자.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이상철이 들어옵니다. 이상철 얼굴이요. 말 그대로 사람이 반쯤 죽은 얼굴입니다. 아까보다 더 하얗고 눈빛이 더 흔들리고. 지은호는 이상철 얼굴만 봐도 느낌이 와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지혁도 아버지 얼굴을 보자마자 말합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상철이 대답을 못해요. 대답하면 이지혁이 모든 걸 눈치챌까 봐요. 그래서 이상철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상철 같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드라마에서 제일 위험한 신호죠.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이미 선을 넘었다는 뜻이니까요. 이상철이 억지로 웃어보며 말합니다. 바람 좀 쐬고 왔다. 이지혁이 그 웃음을 보고 바로 알아차립니다. 거짓말. 이상철이 숨을 멎습니다. 이지혁이 더 낮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무슨 짓 하려는 거예요? 이상철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죄책감이에요. 지은호가 그 순간 입을 다뭅니다. 이상철에게 DNA 얘기를 꺼내야 하는데 지금 꺼내면 이상철이 더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순간 지은호가 말을 안 하면 더 큰 폭탄이 터질 겁니다. 지은호가 결국 말합니다. 아버님 저. 이상철이 지은호를 봅니다. 그 눈빛이요. 죄책감이 더 깊어집니다. 이상철은 지은호를 보면 볼수록 자기 과거가 떠오르거든요. 확실한 기억은 아니어도 이미 박진석이 던진 질문이 머릿속을 쪼개고 있잖아요.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은호야. 이지혁이 멈칫합니다. 아버지가 지은호를 지은호야라고 부르는 톤이 너무 이상해요. 아버지가 보통 지은호를 부를 때는 은호 씨처럼 예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가까운 사람처럼 부르죠. 이 거리감 변화가 이지혁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지혁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이상철은 대답 대신 지은호와 이지혁을 번갈아 봅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이상철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말을 안 하면 이 아이들이 더 다친다. 그래서 이상철은 눈을 감고 말합니다. 내일 검사하자. 이지혁이 멈칫합니다. 검사요? 무슨 검사? 이상철이 한참 침묵하다가 결국 말합니다. DNA. 지은호가 숨이 멎습니다. 이지혁도 숨이 멎어요. 이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이상철이 울먹이며 말해요. 나도 모르겠다. 근데 확인해야 한단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지은호도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는데 눈빛이 흔들립니다. 설마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에요. 지은호가 거의 속삭이듯 말합니다. 아버님, 그럼. 이상철이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이요. 대체 뭘 미안해하는 걸까요? 과거, 현재, 아니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가능성? 이상철은 지금 그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어요. 이지혁은 갑자기 웃음이 나올 뻔합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새는 거죠. 그리고 이지혁은 제일 잔인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나랑 지은호가. 이상철이 끊습니다. 아직 몰라. 아직 모르니까. 그 모르니까가요, 사실은 맞을 수도 있어라는 말이잖아요. 이지혁은 그걸 듣는 순간 심장이 더 아파요. 병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찢어질까봐 아파요. 이때 고성이가 병실 문을 쾅 하고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함이 더 무섭습니다. 고성이는 사람의 절망이 깊어질수록 소리를 낮추거든요. 소리가 낮아질수록 상대는 더 공포에 빠집니다. 고성이가 병실 안을 한번 훑고 입꼬리를 올립니다. 와, 이 집안 진짜 재밌다. 이상철이 고성이를 노려봅니다. 당신 여기 들어오지 마. 고성이가 웃습니다. 내 딸 있는데 내가 왜 못 들어오니?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나 당신 딸이라고 해도 여기서 이러지 마요. 고성이가 지은호를 보며 아주 다정한 척합니다. 유라야. 엄마가 너 살리려고 그러잖아. 지은호가 멈칫합니다. 날 살려요? 난 지금 선배가. 고성이가 끊습니다. 그래, 이지혁도. 이지혁도 살려줄 수 있어. 이지혁이 고성이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이요? 뭘로요? 고성이가 웃습니다. 돈으로. 이지혁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 돈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돈인데요? 고성이가 어깨를 으쓱해요. 우진이가 주겠지. 한우진이 병실 밖에서 그 말을 듣고 들어옵니다. 한우진 눈빛이 차갑습니다. 난 안 줘. 고성이가 한우진을 보며 웃습니다. 안 줘? 우진아, 너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상처받아. 한우진이 비웃습니다. 엄마가 상처받는다고? 그 상처, 지금 유라랑 지혁이랑 우리 다 죽어가는데도 그 말이 나와? 고성이가 표정을 살짝 굳히더니 바로 다른 칼을 꺼냅니다. 우진아, 너 지금 선택해야 해. 또 선택입니다. 또다시요. 고성이가 말합니다. 너 엄마 편 들든가 아니면 내 진짜 아버지 편 들든가. 한우진 얼굴이 확 굳습니다. 뭐라고? 고성이가 아주 천천히 웃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알 때 됐잖아. 이 말이 병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이상철이 얼어붙습니다. 한우진이 진짜 아버지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순간 이상철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고성이가 지금 진짜를 던지려고 한다. 그리고 그 진짜에 이상철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지혁은 고성이를 노려보며 말합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장난해요? 고성이가 웃습니다. 말장난 아니야. 진짜야. 26년 동안 내가 누구를 속였는지,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이제 다 나올 거야.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그만해요, 제발. 고성이는 그 제발을 듣고 더 즐깁니다. 즐긴다는 표현이 잔인하지만 고성이는 진짜로 그래요.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때 고성이는 내가 이 판을 잡았다는 확신을 얻거든요. 고성이가 말합니다. 유라야, 너도 알지?
내가 2억 필요한 이유. 지은호가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서류.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서류. 누가 누군지 증명하는 서류. 그 서류만 있으면 박진석이 나한테 손 못 대. 한우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그 서류 찾으려고 병원까지 와서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고성희가 웃습니다. 죽이려고? 난 죽일 생각 없어.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지. 그때 이지혁이 갑자기 말합니다. 그 서류 찾으면 뭐 할 건데요? 고성희가 이지혁을 봅니다. 이지혁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 서류로 협박해서 돈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이지혁이 말끝을 흐립니다. 왜냐면 그 다음 말이 너무 잔인하거든요. 고성희가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똑똑하네. 그렇지. 협박할 거고 돈 받을 거고 그리고 난 살아남을 거야. 이지혁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억이 필요했던 거군요.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근데 그 2억은 서류만을 위한 게 아니야. 지은호가 멈칫합니다. 고성희가 말합니다. 2억은 입을 막는 돈이기도 해.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상철이 숨을 멎습니다. 입을 막는다. 누구 입을? 혹시 친아버지를 아는 누군가? 혹시 병원 기록을 본 사람? 혹시 장수? 혹시 박진석? 누구든 가능하죠. 고성희가 지은호를 보며 속삭이듯 말합니다. 유라야, 너 진짜 착하네. 근데 착하면 죽어. 착한 애는 남이 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밟히거든.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나 착한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미치겠어요. 고성희가 웃습니다. 그래. 미쳐야 살아. 이건 고성의 인생 철학입니다. 정말로요. 고성희는 미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 믿음이 고성희를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너무 무거워졌을 때 의사가 들어옵니다. 의사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보호자분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 안정이 최우선이에요. 고성희는 의사에게도 웃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내가 기부 좀 하려고요. 의사가 멈칫합니다. 기부요? 고성희가 말합니다. 병원재단에. 근데 기부는 기부고 우리 얘기는 우리 얘기죠. 의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습니다. 의사는 돈으로 환자 순서를 바꾸는 걸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근데 고성희는 공식을 뚫는 사람입니다. 공식의 틈을 알고 사람의 욕망을 알고 그걸로 움직입니다. 한우진이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 환자한테 해로운 사람입니다. 내보내주세요. 고성희가 비웃습니다. 내보내. 너네가 나를. 그때 이상철이 갑자기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리는데요. 떨리는 목소리 속에 결심이 있습니다. 고성애 너 그만해. 고성희가 이상철을 봅니다. 그리고 고성의 눈빛이 아주 잠깐 변합니다. 왜냐면 고성희는 이상철을 약한 남자로만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상철은 약한 남자가 아니라 선을 넘을 준비가 된 남자예요. 고성희가 낮게 말합니다. 너 왜 갑자기 나한테 큰 소리야? 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 말이요. 고성희가 이상철을 아는 사람처럼 말하는 순간입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동시에 그걸 느껴요. 둘 사이에 뭔가 있다. 이지혁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이지혁 눈빛을 보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들이 이미 눈치챘어요. 아들이 눈치채면 돌아갈 수 없죠. 이상철이 결국 고성희에게 말합니다. 너 애들 앞에서 그 입 다물어. 고성희가 웃습니다. 애들? 너 지금 애들 보호자라도 돼? 이상철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돼. 고성희가 멈칫합니다. 이상철이 말합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든 없든 지금은 돼. 이 말이요. 이상철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고성희는 그 고백을 듣고 입꼬리를 올립니다. 고성희는 이 고백이 세상에 터지면 박진석이 더 흔들릴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고성희는 더 크게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고성희가 아주 조용히 말해요. 좋아. 그럼 말해볼까?
이상철 씨가 왜 이렇게 발악하는지. 지은호가 소리칩니다. 그만하라고요. 이지혁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가세요 지금. 고성희는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지은호를 보며 말해요. 유라야. 너 선택해. 나한테 오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랑 같이 무너지든지.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게 왜 선택이에요? 그건 협박이잖아요. 고성희가 웃습니다. 협박 맞아. 근데 세상은 원래 협박이야. 특히 가진 사람들 세상은. 그때 한우진이 고성희 앞에 딱 서서 말합니다. 엄마. 나 더는 안 봐줘. 고성희가 한우진을 바라봅니다. 너 진짜 나 버릴 거야? 한우진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막는 거야. 고성희가 웃습니다. 막아? 너는 나를 막을 수 없어. 왜냐면 너는 나랑 똑같거든. 한우진이 얼굴을 찌푸립니다. 고성희가 속삭이듯 말합니다. 너도 결국 사랑을 통제하려고 하잖아. 한우진이 숨이 멎습니다. 맞아요. 한우진은 지은호를 보호한다면서 통제하려 했죠. 고성희는 그걸 찌르면서 한우진을 흔듭니다. 한우진이 고성희에게 낮게 말합니다. 나랑 엄마는 달라. 고성희가 웃습니다. 달라. 그럼 왜 지금도 너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대신 내가 피 묻히게 두니? 한우진이 그 말을 듣고 확 굳습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이 선 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결국 의사가 병원 보안팀을 부르고 고성희는 병실 밖으로 끌려나가듯 나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고성희는 지은호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해요. 자정까지 선택해. 그 한 문장이요. 지은호 심장을 다시 조여옵니다. 고성희가 사라지고 병실 앞에는 정적이 옵니다. 정적은 편안함이 아니라 폭풍 전의 숨입니다. 이지혁은 침대에 다시 앉아 숨을 고르는데요. 그 숨이 너무 얕아서 지은호가 더 불안합니다. 이상철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요. 수빈은 오빠 손을 붙잡고 울음을 삼키고 박성재는 복도 끝에서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옆에 서서 말합니다. 선배 우리 내일.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춥니다. 내일이 올까? 그 한마디가요. 지은호 심장을 찢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더는 못 참아요. 지은호는 갑자기 이지혁 손을 꼭 잡습니다. 와요. 내일 와요. 내가 어떻게든. 이지혁이 조용히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 슬퍼요. 너 또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지은호가 울면서 말합니다. 해야죠. 선배 살려야 하니까.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살짝 쥐어줍니다. 그럼 약속 하나 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지혁이 말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너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 지은호가 숨을 삼킵니다. 그 약속이요. 너무 무겁습니다. 왜냐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은호는 자기 자신을 미워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랑이 죄가 되는 결과라면 더더욱요. 그날 밤 12시가 조금 지나서 지은호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발신자는 박영라입니다. 언니. 나 엄마 말 듣고 아빠 금고 열었어. 근데 이상한 서류 나왔어. 거기 이상철 이름이 있어. 지은호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합니다. 이상철 이름이요. 아까 병실에서 나온 DNA 이야기와 박진석이 밖으로 데려간 이야기와 고성희가 입을 막는다고 한 이야기들이 한 줄로 이어져요.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치려다가 멈춥니다. 왜냐면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이지혁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침이에요. 수빈이 울부짖습니다. 오빠 숨 쉬어. 제발. 이상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의사 불러. 지은호는 메시지 화면을 보다가 이지혁을 보다가 다시 메시지를 봅니다. 이상철 이름이 있어. 그리고 이지혁의 숨이 가빠지는 소리. 지은호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일 DNA 확인하기 전에 오늘 선배가 먼저. 그 공포가 지은호를 덮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고성희에게서 또 메시지가 옵니다. 자정 지났네. 선택 못했지?
그럼 내가 선택해줄게. 지금부터 너희는 진짜로 다 무너질 거야. 이 메시지가 들어온 순간 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보안팀이 아니에요. 의사도 아니에요. 정장 입은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기록실에 침입이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고성이가 말한 서류, 민구가 찾으려던 서류, 그리고 영나가 훔쳐온 이상철 이름이 있는 서류. 모든 게 동시에 터지려 합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선배, 우리 진짜 끝까지 가야 해요. 근데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지혁은 숨이 막히는 와중에도 지은호 손을 꽉 잡고 아주 작게 말합니다. 끝, 내가 정할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지혁 손에 힘이 풀립니다. 지은호가 손을 더 꽉 잡는데도요. 손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갑니다. 지은호의 비명이 복도에 터집니다. 선배.